집값 잡으라고 뽑아줬는데 동네마다 신고가 터졌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인 곳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요. 지난 5월에 11억 9,703만 원이었거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평균 거래 금액이. 그러면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나요? 문제는 6월입니다. 6월 현재 지금까지 11억 8,169만 원이거든요. 아마 앞으로 신고하면 거래 금액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의 예측치는 12억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12억을 넘어선다는 것은 5월에도 사상 최고치가 돼서 11억 9,703만 원이 됐는데 6월에도 사상 최고치가 돼서 12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집값이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강남에 1억 2억 오른 것은 우스운 일이고요. 신고가는 여기저기서 달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강북은 또 어떻고요. 성동구를 비롯해서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이쪽도 많이 오르고요. 여기에다가 노도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네마다 신고가가 계속 터지고요.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죠.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던 집값이 이제는요. 서울 외곽까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 큰 충격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집값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7월 8일에 0.2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요. 5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수치예요. 5년 10개월 만에. 0.24%포인트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0.20%포인트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0.24%가 오르니까 시장에는요. 와 이건 뭐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제는 신고가가 서울에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네. 이렇게까지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도 낙폭을 지금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0.10% 상승하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이 7월 8일에는 0.1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 동네 신고가, 동네마다 신고가가 이제 서울에도 이게 확장이 돼서 수도권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국 아파트 값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값도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7월 8일에 0.04까지 키웠습니다. 7월 1일에는 0.03이었거든요. 지표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는 0.04% 오르고 수도권은 0.12%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중에 지금 0.24%가 오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오른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똘똘한 한 채에서 확장이 돼 간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 이거 진짜 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값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0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상승폭도 0.20%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60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60주 연속. 그러니 집값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요. 게다가 거래량도 지금 서울 아파트를 봤을 때 6월 달이 5,721건이에요. 굉장하죠. 물론 지금 7월이 422건으로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이게 결국 이 지표를 보면요. 집값이 또 한 번 막 엄청나게 폭등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역대 평균치를 다가갔습니다. 지금 5,721건인데 6월에는 6,000건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월이 이상해요. 422건밖에 안 됩니다. 오늘이 7월 벌써 하고도 12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거 대출을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줄이는 것이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게 9월 1일부터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자 하는 게 6월에 많이 늘어난 건 아닌가 싶고요. 이게 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집값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월 가서 스트레스 DSR을 실행을 하는데 7월 8월 돈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렇지만 희한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희한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월별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맞는데 6월과 7월 사이에 워낙 갭이 큰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다른 거는 매물은 생각보다 안 줄어요. 아파트 매물이. 7월 11일 현재를 보면 말입니다. 81,768건이에요. 서울에. 이게 4월 11일에 지금 정확히 따지면 6월, 5월, 4월이 3개월 전이잖아요. 3개월 전에 82,292건인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은 사상 최고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집값이 올라갈 때는 물량을 걷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2023년 1월 2일을 보면 49,198건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폭등에 대한 어떤 시각은 안 보인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조금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것은 폭등의 신호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임대차 입법을 개선하지 못했던 것. 이게 결국은 집값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4년이 됐습니다. 2020년 7월 26일에 전월세 상한제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4년이 된 게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다시 4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려서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지나고 지금 3년째가 접어들었는데 이거 개선하지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공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자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안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결국 임대차 3법 이거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만히 이거를 공룡 야당한테 이야기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놔둔다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야당에게도 이야기하고 거대 야당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자꾸 밀어 올리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 DSR을 이게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해놓고 2단계를 지금 9월로 미룬 거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도 9월까지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히 크게 미칠 거예요. 대출을 줄여라 금융당국에서 이야기하지만 정책의 실패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여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 1가구가 1세대가 된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지금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매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마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그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지표를 보면 이게 매물은 많은데 지금 전세값은 거래는 진짜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아졌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면 매물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값이 앞으로도 뭐 폭등한다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지금 최고가로 올라갔는데 이미 급등 아니냐 이미 폭등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9,700 3억 원 3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최고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집값이 이미 오른 데다가 똘똘한 한 채는 비싸잖아요. 비싼 집을 자꾸 이게 한 채씩만 사니까 이게 평균 거래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건 맞지만 폭등 뭐 급등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만은 지표를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매물이 계속 이게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직까지 집이 엄청난 어떤 상황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 더 많은 대책이 나올 거고요. 또 정부가 공급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편다고 했으니까 시장을 좀 더 보다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시장은 계속 보자고요.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